오늘은 여러분들과 알아볼 종목 바로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이라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분석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서 번호 보내라는 영상들 많이 보셨죠? 거기서 번호를 보내라는 이유가 정보를 주겠다. 그리고 매매 타점을 잡아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솔직히 이런 내용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보를 주겠다라는 건 공시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정보를 주겠다라는 의미인데 이건 내부자 아니면 세력이라는 의미거든요.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이런 내용을 언급하게 될 경우에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명하는 내용이 뭐예요? 뻔히 아는 기사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재료적인 측면에서. 결국엔 이 정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인데 여기서 이 정보를 가지고 노출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본인 기준에서 의미를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의미가 제대로 된 해석이라면 뭐 제가 굳이 믿지 마셔라 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잘못된 재료 해석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 타점을 잡아주겠다. 이런 매매 타점을 실시간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대부분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 보면은 기본 지식이 없어요.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매매 타점을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한번 믿고 걸으셔야 된다. 번호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영상 컨텐츠들은 믿고 걸으셔야 됩니다. 그런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지식이 없는 영업사원입니다. 영업사원이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제가 뇌피셜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웬만하면은 믿지 마세요. 대부분 쇼호스트 출신이거나 아니면 비전문가 출신들이 많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영업을 목적으로 이 정보나 매매 타점을 정확히 주는 게 아닙니다. 정보 받아보셔도 이 재료에 대한 해석도 엉망이고요. 이건 사실의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라 주식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그 누구도 믿지 말아야 된다. 내 자신을 믿어야 되고 이 종목을 간다 안 간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력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세력 본인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종목이 간다 안 간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식은 솔직히 대응이잖아요. 대응만 잘해도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로 가져갈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차트에서 심리적인 부분을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 미제 사건을 해결할 때 뭘 하죠? 단서를 찾죠. 근데 단서만 가지고 돼요? 아니에요. 못 찾아. 그럼 뭘 하냐? 프로파일링이라는 걸 합니다. 프로파일링이 뭐예요? 사건의 단서와 범행 방식을 파악을 해서 범죄자의 심리를 해석 후 다음에 일어날 행동을 분석해 범죄자를 찾아내죠. 마찬가지로 주식에서도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차트라는 사건 현장에서 우리는 이 캔들과 거래량만 가지고 단서와 범행 방식을 파악해서 세력의 심리를 해석을 하고 다음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 흐름을 분석해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옛날 2000년대에 우리 수사 방식이 뭐였어요? 그냥 사건 단서만 가지고 무작정 범인을 찾아내려고 했죠. 어떻게? 현장 답사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만큼 과학적인 기술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프로파일링 기술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심리라는 기법이 최근에 도입이 됐습니다. 원래 뭘 가르쳤냐? 기업 분석과 전망. 이 전망이 뭐다? 재료. 이걸 가지고 많이 대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 내용이 절대적인 거라면 왜 정평가 조건과 고평가 종목이 발생이 되느냐? 여기서 오류가 범해지는 건데 그 오류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니까 당연히 여기 안에선 찾을 수가 없고 수요와 공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다? 심리였다. 그래서 최근에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느냐? 투자, 행동, 심리학. 이게 뭐다? 결국 수요와 공급이 사람의 심리에 의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기업의 적정 주가가 높건 낮건 간에 결국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만들어지고 그 심리는 뭐다? 바로 차트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투자행동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트는 타점을 잡아내는 용이기도 하지만 이 타점을 잡아내려면 뭐다? 심리가 반영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가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항상 찾는 게 뭐예요? 재료. 이거 왜 올랐어? 이거 왜 떨어졌어? 이런 말을 재료에서 해요. 그런데 주가가 재료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을 하면 그때는 왜 오른 건지 몰라. 그리고 매매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냈어도 뭐다? 심리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아냈어도 심리적인 요소를 반영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는 나는 정확히 타점을 잡아냈는데 왜 떨어지는 거야? 하면서 원인 파악을 못해요. 이게 타점을 잡아내려는 한계점입니다. 주식을 잘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잘하냐? 창의력이 좋은 사람들이 주식을 잘하고 그리고 주식 말고도 창의력 좋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남들이 다 똑같이 생각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본인이 상위 1%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인으로는 누가 있어요? 바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가 있죠. 스티브 잡스가 최초의 스마트폰의 시대를 열었어요. 우리 2008년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가 있었냐? 피처폰. 근데 빠르게 시대를 앞당기니까 이 시대를 앞당길 수 있었던 건 뭐다? 창의력. 결국 주식에서도 성공을 하려면 창의력. 그리고 범죄를 잡을 때도 프로파일링 기술, 창의력. 다 이런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기법에 녹여내는 겁니다. 생활 속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게 바로 창의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시고, 창의력의 기본 이론칙 바로 사건 시간과 범행 방법 파악. 그럼 주식에선 뭘까요? 바로 주기 설정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기 설정을 할 때에는 최소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 3가지 요소 뭐다? 우리 월봉, 주봉, 일봉 보듯이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된다. 이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는 첫 번째 범행 시간. 이 범행 시간이라는 건 뭐다? 차트에서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의 시간이다. 말 그대로 우리가 매매를 할 때에는 이게 뭐다? 명분이라는 거예요. 명분. 이 명분이 뭐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인데 이걸 가지고 세력의 입장에서 왜 돈을 썼는지, 돈을 쓰고 나간 흔적이 있을 거냐. 게다가 이게 과연 재범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파악해야죠. 마찬가지로 주식에서는 뭐다? 다시 한번 반등을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를 파악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 매도 물량이 없는데 개인들이 적은 금액으로 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이라면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할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적게 돈을 썼다라는 거는 작은 물량으로도 매도가 크게 발생돼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매도 물량이 많지만 거래량이 많아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건 누군가 돈을 썼다라는 거예요. 돈을 썼을 때는 왜 썼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요소로는 뭘 보느냐? 추세를 봅니다. 추세. 그러니까 여기서는 살해 동기나 이런 거를 파악을 했잖아요. 내가 언제 이런 사건을 일으켜서 범행의 방법을 찾아냈으니까 다음 범행 경로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도주 경로를 갈 건가, 그 다음 어떻게 해서 대응을 할 건가. 세력의 입장에서 말 그대로 심리 상태는 프로파일링으로 하면 범죄자의 입장에서 다음에 사건이 발생 시점과 그리고 과거에는 도주 경로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패턴으로. 그래서 이 세 번째 종합적인 해석이 들어가고 그 다음 타점을 잡아내는 건데, 이 타점이라는 건 다음 범행이 이 장소 부근에서, 이 장소 범행 행동 경로가, 범인들의 행동 범위가 이 지역의 이 부근에서 발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심리 상태는 이러하고 지금 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이쪽 경로로 갈 것이라는 걸 추리를 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력의 흔적을 찾아갈 거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여기와 그죠? 여기 보면은 돈이 많이 썼어요. 사건 현장이죠. 이날 발생된 시점입니다.
근데 우리 사건 현장에는 뭐가 있다? 흔적이 있다. 흔적을 남긴다. 근데 이 흔적을 남겼죠. 결국 우리는 이 종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고, 현재로선 주가가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없다. 거래량이 없다라는 건 둘 중 하나겠죠. 여기서 물량을 전량 처분하고 그 나머지 물량은 개인들이 투매로 인해서 빠진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력이 일부 물량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반등시키기 위한 숨고르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추세를 확인해야겠죠. 추세 자체상 밑으로 빠지고 한번 위로 올려붙였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일으켜요. 근데 거래량 자체는 빠질 데 없다. 이건 개인들의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세력이 어떻게 다음 경로를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해서는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주가가 거의 고가가 전일 종가 대비 6%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 대금 역시 153억 정도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세력이 쓴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올린 다음에 맞고 떨어졌다라는 건 테스트 물량일 가능성이 높아요. 테스트 물량이 뭐냐? 이 구간별로 뭐가 존재해요? 손실 중인 매물들이 존재해요. 그럼 세력의 입장에선 주가를 한번 띄우려면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 아, 이거 우리가 쉽게 올릴 수 있나? 없나? 테스트를 해봐야 돼서 한번 테스트하고 밑으로 맞고 떨어진 겁니다. 누구의 물량으로 해서? 세력? 아니, 개인들의 손실 매물에 의해서. 정확한 건 한번 더 쪼개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세요. 이 두 개 물량까지는 올려 붙였지만 이 밑으로 빠질 때에는 거래량이 없다. 그럼 누군가 돈을 쓰고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갇힌 물량이 세력이 평단을 낮추면서 올린 물량이냐,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개미들을 떠넘겨서 개미들이 악성 대기 매물을 처리하게끔 한 것이냐,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 세력들이 테스트를 하면서 본인들이 쓴 물량입니다. 본인들이 쓴 물량. 근데 이 종목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시가총액이 994억이고 대주주 물량, 고정 물량이죠. 대주주 물량이 64.93%예요. 그럼 실제 유통되는 물량은 35.07%거든요. 그럼 현재 시가총액 대비 유통되고 있는 금액은 348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500억 이하의 종목들은 단기 이슈만 가지고도 하루 만에 급등시킬 수 있는 종목이라 쉽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세력은 지금 매집을 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재료에 있습니다. 재료가 우선 종목은 하락 횡보 상승이거든요. 재료가 노출되는 시점은 상승 시점에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시잖아요. 뉴스 기사가 나오면 종목은 끝났다. 근데 그게 50%는 맞고 50%는 틀리는데, 이 시점에서 재료가 노출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파악했냐? 지속성을 파악을 해야 되고, 만약 좋은 재료라면 주가의 등락은 있겠지만 그래도 상승을 한다. 이 지속성을 파악해야 돼요. 근데 재료에는 지속성 있는 재료만 있냐? 아니죠. 바로 단발성 재료가 있고, 하루 만에 끝나는 소멸성 재료도 있고, 지속은 가능하지만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뭐냐? 우리 대선 때마다 보면 이 사람이 현재 지지율이 높아. 그런데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근데 당선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 이건 말 그대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재료, 확신을 가질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선거 기간 동안엔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재료가 있고, 마지막으로 예측 불가성 재료가 있어요. 예측 불가성 재료라는 건 지속성은 가능하지만 문제는 뭐다? 세력이 만들어내는 재료가 아니고 경제 상황,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죠. 이건 지속성이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다? 언제 종전이 될지는 모른다. 그래서 서암기계공업 뭐였죠? 재건 관련주다. 재건 관련주인데 문제는 언제 종전이 선언돼서 다시 한번 이 재건 관련주가 부각이 될 것이냐. 지금 재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전쟁 나면 또 부셔지는데? 그러니까 지속성은 가능하지만 예측 불가성 재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력은 매집을 하는 거고요. 게다가 떨어질 때 시그널이 있어요. 시그널. 세력이 보내는 시그널이 있는데 그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못했다. 뭐냐? 여기서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단 캔들이나 아니면 음봉형으로 윗꼬리가 단 캔들은 어떤 걸 의미한다? 바로
하락 조정 시그널을 의미한다. 그래서 벌써 시그널은 나왔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걸 포착을 못 하셨느냐? 심리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 그냥 무작정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들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세력은 올라가면서 물량 처분하면서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는 세력이 금액을 쓴 게 40억 정도 매집이 들어왔거든요. 40억 정도 매집이 들어왔는데 이런 종목은 세력이 언제든지 바로 당장이라도 자기 본전가 부근에서 올리고 다시 털어낼 수 있다. 그냥 손절하고 그냥 익절, 자기 본전가까지만 익절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함부로 진입하기에는 어렵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을 하셔야 된다. 어차피 이 고점에서 물렸으면 여러분들 바닥권 찍는 거 보고 그때 급등할 때 추매해도 평단 낮춰지잖아요. 그쵸? 굳이 이 떨어질 때 추매하실 필요 있어요? 그러면 평단만 되려 높지. 지금은 관망하시다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예 바닥이 다져진 건 아니라서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테마성 종목을. 말 그대로 이런 종목들은 단타성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야 되고, 게다가 지금 여기 구간에서 수익 중인 매물들이 많잖아요. 이 매물들도 털어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더 올렸으면 조막순 세력이라 리스크 안고 갔어야 될 부분이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조정이 얼만큼 발생되는지 보고 그 시점에 대해서 그 시점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비한 주식자산의 저는 이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영상에 찾아뵐 때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좀 더 신선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